네, 앞서서 마찬가지로 아까 A0를 우리가 무한대로 하고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을 했는데 그 어프록시메이션을 제외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수식이 그려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앞서서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랑 넌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비슷하게 A0가 클수록 당연히 에러가 작고 뭐그 정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에러 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디파인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기를 권장드립니다. 앞서서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나 넌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나 저항 디바이딩을 많이 썼는데요. 사실 저항까지 쓸 필요 없습니다. 저항만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피드백의 주요 목적은 이 피드백 되는 이 전압이 이 Vout보다 작은 전압이 걸리게끔 하는 게 주요 목적이죠. 그래서 굳이 저항이 아니어도 다른 종류의 어떤 종류의 임피던스든지 저항 디바이딩을 성립할 수 있다면 사실 어떤 걸 써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저항을 그, 보편적인 임피던스로 바꾼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수식도 단순히 그냥 R을 G로 바꾼 것과 같은 개념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 인덕터를 쓰던 캐패시턴스를 쓰던 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대로 써도 되고요. 섞어 써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주파수에 따라 좀 다른 특성이 나오겠죠. 자, 이번엔 인테그레이터를 배울 겁니다. 인테그레이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적분하는 거죠. 적분이란 건 차곡차곡 무언가를 쌓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회로를 보시면 지금 그 인버팅 앰플리파이어에서 R2 부분을 C1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앞에서 우리가 두 번째 접근 방식으로 배웠을 때 벌추얼 쇼트에 의해서 이 IR1이 디파인 되고요. 이렇게 얘가 일로 흘러간다고 했죠. 근데 캐패시터는 전류를 흘려보내는 게 아니죠. 전류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류가 흘렀을 때 이 전압이 적분하는 형태로 꾸준히 올라가면서 이제 전압이 이제 전류가 계속 들어오니까 전압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그래서 전압이 적층하는 듯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터처럼 동작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바꿔서 조금 더 수식적으로 설명해 보면 아까 R1분의 R2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R2 대신에 G2로 바꾸고 근데 G2는 SC 오버 1이죠. 1 오버 SC죠. 네. 그래서 이 G2를 R2를 G2로 바꾸고 걔를 SC1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수식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호철에서 잘 알겠지만 S가 분모 텀에 들어가 있으면 얘는 적분입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적분기로서 동작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컨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적분기의 활용법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펄스 형태의 인풋을 주면 펄스의 듀레이션 동안 이제 인테그레이션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과 같이 Vout이 펄스가 들어오게 되면 인테그레이션을 시작하고 펄스가 멈추면 이제 더 이상 적분할 값이 다 0이기 때문에 그 값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 패시브 RC 필터랑 비교한 걸 보였는데요. 패시브 RC 필터에서의 Vout, 요 회로에서의 Vout을 살펴보면 Vout은 G1은 이 C1을 G1이라고 합시다. G1 플러스 R1분의 G1이 되죠. 그리고 G1은 SC 오버 1이죠. 이렇게 됩니다. 얘를 각각 곱하면 이렇게 되죠. 자, 앞선 이 회로의 수식은 뭐였냐면 마이너스 RC, SC분의 1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얘네 수식을 보면 상당히 흡사합니다. 폴라리티가 바뀌었다는 걸 제외하고 폴라리티가 있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라는 점을 제외하면 1 플러스 1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RC 로우 패스 필터는
약간 적분기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뭐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RC 필터라는 것도 이 전압 차이에 생기는 전류가 이 캡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RC 필터도 기본적으로는 적분기 형태를 가진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얘는 이 전압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전류를 흘려내기 때문에 얘 C1이 충분히 C1이 오랜 시간 동안 충전되다 보면 Vout이 계속 전압이 올라가죠. 그러다가 V인과 동시 같게 되는 순간부터 멈추죠. 전압 상승이 멈추죠. 전류가 안 흘러오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세츄레이트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진다. 뭐 이런 차이가 같고요. 사실 수식적으로 봤을 때 얘를 이 RC 필터는 이 원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가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얼 인테그레이터보다는 어쨌든 이 RC 필터도 약간 인테그레이터적인 성격을 지닌다. 다만 이 RC 얘가 이제 Vout에 도달하는 데까지 충분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지 인테그레이터로서 너무 빨리 다 적분이 돼버려 가지고 너무 빨리 세츄레이션이 돼버려서 이후로 적분을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RC 필터가 좀 더 이제 타임 컨스턴트가 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앞에서 RC 필터랑 비교한 이유는 이 로시 인테그레이터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가정들은 아이디얼 OPMP일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완벽하게 쇼트가 됐을 때, 버추얼 쇼트가 됐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그림이죠. 근데 게인이 만약에 충분히 크지 않다면 X가 그라운드로 묶여 있지 않고 얘가 Vout의 함수가 됩니다. Vout이 바뀜에 따라서 X 값도 바뀌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RC 필터를 봤을 때 얘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RX에 흐르는 전류가 V인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Vout과 같이, 그러니까 Vout과의 전압 차이로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가 인테그레이터로서 완벽하게 동작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인테그레이터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수식 전개는 여러분들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A0가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무한대가 되면 결국에 이 R1C1S 이거 하나만 남게 되겠죠. 하지만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텀을 가지고요. 그래서 원래 아까 이 회로에서 1 플러스 RSC 이 1 플러스가 문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주파수 텀이 없는 컨스탄트가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컨스탄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 인테그레이터서 완벽하게 동작한다기보다는 그 RC 필터처럼 러시하게 RC 필터처럼 이제 인테그레이션에 이제 제약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얘기하는 게 폴이 오리진으로부터 1 플러스 A1 플러스 A0의 텀으로 옮겨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결국 이 얘기입니다. 이 컨스탄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얘가 퓨어하게 인덕터냐, 퓨어하게 그냥 인테그레이션이 되는 거냐 아니냐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RSC는 단순히 얘가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인테그레이션이 되죠. 1 오버 S이기 때문에. 근데 1 오버 S 플러스 1은 완벽한 인테그레이션은 아닙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DFT나 혹은 신화 시스템에서 더 배우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럼 이런 non 아이디얼리티가 있다라는 걸 알면 좋겠고요. 디퍼런시에이터는 여기서 R1 대신에 C1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 R과 C의 위치를 바꿨기 때문에 개인의 위치도 바뀌겠죠. 그래서 SC가 아니라 아까는 RSC였는데 이번엔 RSC분의 1이 아니라 그냥 RSC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라고 여기 있네요. 여기 알 수 있고요. 얘는 타임 도메인,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냥 S는 타임 도메인에서는 미분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회로적으로 봤을 때 디퍼런시에이터, 즉 미분기처럼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펄스를 넣는다면 앞에서 인테그레이터는 펄스가 들어온 동안 쭉 인테그레이션 하다가 멈추는 이런 구조였다면 반대였죠. 반대 폴라리티죠. 디퍼런시에이터이기 때문에 디퍼런시에이터는 여러분들 디퍼런시에이터는 항상 변화량을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펄스를 넣는다면 전압이 변하는 건 딱 두 순간입니다. 이 순간과 이 순간. 처음에 라이징 엣지, 그 다음에 폴링 엣지가 동작하죠. 근데 게인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Vout은 여기서 네거티브한 값을 보이고 여기서는 포지티브한 값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퓨어하게 진짜 아이디얼하게 디퍼런시에이터라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는 거고요. 얘는 임펄스다. 이건 임펄스의 펑션이고요. 임펄스 펑션. 이 변하는 한순간에도 임펄스로 딱 뜬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펄스도 완벽하게 아이디얼해서 한순간에 팍 바뀐다. 이런 개념, 이런 가정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서 인테그레이터는 로우 패스 필터랑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디퍼런시에이터니까 그 반대인 하이 패스 필터랑 비교를 하면 되겠죠. 얼핏 보기에 또 구조도 비슷하고요.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이걸 뭐 여러분들이 못할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R1 플러스 1 over SC1 분의 R1 이렇게 되죠. 얘는 RSC1 플러스 1분의 RSC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만 있기 때문에 얘만 있으면 우리가 퓨어하게 디퍼런시에이터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 밑에 분모텀이 생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는 디퍼런시에이터로 완벽하게 동작하지는 못하고 약간 디퍼런시에이터와 비슷한 듯한 느낌의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디퍼런시에이터에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하이패스 필터라는 거는 결국에는 고주파 성분만 추출한다는 얘기고 고주파라는 거는 움직임이 빠른 시그널들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변화가 있을 때 굉장히 빠른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빠른 부분만 캐치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디퍼런시에이터랑 본질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예상했겠지만 만약에 OP앰프가 아이디얼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 아이디얼하지 않은 파이나이트한 게인 때문에 얘도 하이패스 필터와 비슷한 형태의 트랜스퍼 펑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얼하게 제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밑에 폴도 형성되기 때문에 오리진에 있는 제로와 그 오리진이 아닌 폴이 들어오면 이래서 이제 정확한 디퍼런시에이터는 되지 않았다라는 거 정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치 하이패스 필터처럼 동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아이디얼이라는 건 달성 불가능한 거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잠깐 다시 너인버팅 앰플리파이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너인버팅 앰플리파이어도 마찬가지로 저항 대신에 어떤 다른 임피던스를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앞에처럼 생각해보면 C나 C로 바꾸면 적분기나 미분기를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얘는 아이디얼한 상태에서도 사실 개인 터미널로 생각해 보면 1 플러스가 여기 있죠. 즉 얘는 완벽한 오리진에서의 제로나 폴을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사실 뭐 파이나이트는 개인이 있으면 이러나 저러나 오리진에 있는 제로나 폴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아이디얼한 인테그레이터나 디퍼런시에이터는 될 수가 없다는 건 똑같지만 어쨌든 얘는 아이디얼한 상태에서도 인테그레이터나 디퍼런시에이터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라는 걸 여기서 이제 이 챕터에서 이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